자, 이런 곳을 찾고 싶잖아요. 이런 거. 이거죠. 자꾸 하니까 쉽죠.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을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ADX가 뭔지, ADX라는 상세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하는 것보다 좀 알고 있는 게 훨씬 좋겠죠. DI 플러스가 뭔지, DI 마이너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으면은 접근하기가 더 좋겠죠.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근데 또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차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가령 뭐 차트가 일일선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가령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가령 5일선 여기 21선인데 21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이제 주가죠. 이거는 1일 주가죠. 여기가 주가이기 때문에 5일선은 그러면은 초록색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5일선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하고 있어요. 1일선은 어때요? 까만색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1일선입니다. 주가 종가에 대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60일선은 어때요? 더 느긋하게 가죠. 초록색 더 느긋하게 갑니다. 또는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게 왜 내려오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얘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 이 차트를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모르면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차트를 띄우면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뭐 시그널선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거는 올라가는 거. 물론 그만큼 알아도 좋겠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면은 이해도가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차트를 하나 띄워서 볼게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이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돼요. 물론 계속 맞지는 않겠죠. 계속 시장의 형성이 틀려진다라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면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이런 것들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거를 우리가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거는 대박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면은 여기서 가령 뭐 지표를 뺀다. 자, ADX 지금 금방 봤잖아요. 자, 그러면 ADX로 봐보자 라고 하면은 ADX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이렇게 지수 평균이죠. ABS DI 플러스 기간, DI 마이너스 기간 나누기 DI 플러스 기간 플러스 DI 마이너스 기간,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기간, 얘에서 얘를 나누는 거죠. 얘에서 얘를 나누는 거죠.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DI 플러스가 또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DI 플러스가 뭔지 이렇게 다 또 상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맥스 가로쳐져 있고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것 자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런 수식들은 이게 이거였구나, 저게 저거니까 외계 언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해가 된다. 천천히 뜯어보면은. 모르는 것은 찾아보면 됩니다. 자, EAVG 먼저 EAVG 지수 이동 평균인데 지수 평균이죠. 지수 평균 ABS 지수 평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것을 가장 많이 반영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더 높다는 거죠. 가중 평균하고 조금 비슷한데 지수 평균이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ABS 엔드 뭐죠? 배웠죠? 그 다음에 고가, 일봉전 고가, 일봉전 저가 빼기 저가, 얘가 또 크거나, 만약에는 뭐죠? 배웠잖아요. 아까 if. 어떤 값에 만족한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PDI 지표다. PDI는 DI 플러스에서 기간을 한 것을 PDI라고 한다. NDI는 DI 마이너스 기간 동안의 것을 NDI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것을 하나하나 풀 겁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계산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이 지수 차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곳을 찾고 싶잖아요. 이런 곳을 찾고 싶다. 그럼 만약에 비슷한 애들을 전부 찾아봐가면 20일의 이동평균을 최소 1회 이상 뚫고 올라가서
그죠? 만약에 5일이나 10일선을 위에 있다. 그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두고, 기본적으로 해두고, ADX가 만약에 이 수치가, 여기가 수치가 얼마죠? 27.94다. 높아졌을 때 얼마예요, 이게? 74다. 그러면은 70 이하로만 나는 매매를 하겠다. 일봉으로 쳤을 때 70이면 이 정도 되겠죠. 30 이상은 이 정도 되겠다 하면 30 이상에서 70 이하로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더 올랐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떨어져 버렸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는 위험하다고 알려줬는데 왜 여기서 떨어졌을까? 같은 가격인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20일을 1회 이상, 뭐 5일 동안 20일을 1회 이상 통과했던 애들 중에 11선 이상, 5일선 이상에서 ADX 수치가 30 이상, 70 이하 이렇게 끊어먹는 겁니다. 자, 70이라 해봅시다. 만약에 30이라 해봅시다. 절대적인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 보고 또 20일 동안 요것만 또 파고 계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사고 이 지점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 지점에서 사고 이 지점에서 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사고 이 지점에서 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 팔 데가 없었죠. 그럼 이 지점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계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죠? 그림판 하나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21선을 20일 단순 이동이죠. 단순 이동 평균을 주가면 뭐죠? 1일 이동 평균이죠. 등락률로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일 이동 평균이 20일을 최소 뭐 10일에서 5일 뭐 20일 이렇게 나눠서 20일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얘를 뚫고 1회 이상 뚫고 올라왔던 애들 중에 이렇게 있다가 11선이나 5일선 두 가지 다 만족한다. 엔드죠. AND. 자, 11선도 주가가 1일선, 5일선도 주가가 1일선, 21선은 뚫고 한번 1회에서 2회 뚫었던 애들 중에 ADX가 30 이상, 70 이하를 하겠다. 라면은 이 네 가지 식으로 가지고 어떤 자리에 살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고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겠죠.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도 살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뭐죠? 이 ADX랑 겹치는 부분이 이 친구죠. 매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친구 매도. 어때요?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매수 타이밍을 30에서 뭐 35로 잡는다. 30에서 35 잡는다. 그러면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잡게 만드는 게 주가가. 그죠? 통괄적으로 잡을 때. 근데 주가를 갖다가 뭐 등락률로 잡는 데는 뭐 2%에서 3% 이내로만 잡겠다. 1일 이 이동 평균에서 그렇게 잡으면은 조금 더 불안하겠죠. 왜? 주가 지수는 개별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ADX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ADX는. 그래서 지수 평균, 이 평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종목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조금은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트릭스 아까 얘기했죠. 트릭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기분 나온 김에. 기분이 아니고. 그럼 트릭스가 이제 12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트릭스가 뭐지? 트릭스는 EAV 지수, 트릭스 기간, 시그널이다. 근데 함수식은 지수의 종가의 기간, 그 다음에 기간 빼기 종종 GGG C1 이렇게 계산된 게 바로 트릭스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널은 이 기간의 시그널은 다 똑같아요. 시그널이 이 보라색 선 있죠. 이 시그널은 트릭스 12에 대한 평균을 갖다 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따라간다는 거죠. 트릭스는 주가를 따라간 것이고 이 주가를 따라간 트릭스를 다시 평균을 한 것이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 만약 OSC가 있다라면은 그 시그널, 이 트릭스에서 시그널을 뺀 값을 OSC라고 하는 거죠. 이거죠. 자꾸 하니까 쉽죠. 자, 그러면은 얘하고 여러 가지 섞었다 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알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 들어온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게. 자, 그러면 트릭스도 마찬가지다. 시그널이 통과됐을 때나 시그널을 위에 있을 때, 시그널이 밑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트릭스가 시그널을 통과했을 때만 매매를 하겠다. 또는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만 매매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매도기 때문에 뭐 의미 없죠. 매수 지점에서 얘가 지금 트릭스가
시그널 밑에 있죠. 근데 얘는 트릭스가 시그널 위에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 겁니다. 또 조금 더 저가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조금 더 고가에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입 시점. 여기서 얘보다 시그널보다 트릭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런 자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5 이상이 되어 버렸다. 만약에 여기가 가격대가 43이잖아요. 그죠? 여기죠. 지워볼게요. 39죠. 그러면 우리가 39에다가 해야 되나 38에다가 해야 되나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이 39.13이라는 거는 뭐죠? 얘가 주가가 이날에 벌써 25%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요 전날을 보면 33이에요. 그럼 33.58에서 밑에서 올라갈 때 만약에 33.58에서 39.13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르는 와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이거는 종가로 계산됐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진입이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딱 보면은 딱 크로스업 되는 부분이죠. 시그널을 뚫고 딱 올라갔죠. 트릭스가. 요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요런 거 하나씩 붙여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뭉쳤을 때 이거 이렇구나 저거 저렇구나 이런 것을 자꾸 찾다 보면은 하나씩 끼워보는 겁니다. 좋은 것들만. 그러면 얘의 특성 TSF의 특성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TSF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TSF를 찾아보는 거예요. TSF 안 나오네요. 이런 데서 안 나오면은 우리가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이런 데서 검색창 FS죠. TFS 지표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TSF가 뭔지 뭐 만약에 경제 지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시계열 분석 지표, 주식마을 여기 이런 데 나오죠. 이런 데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도 추세 지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해내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쓰는 것들 맞죠? ADX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CCM, DMI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쓰시는데 이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피벗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파라도 많이 쓰죠. 소냐 모멘텀 뭐 SROC 많죠.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건지 모두 접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단순하게 이것만 또 보면 안 되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수식 관리자 가시면 뭐가 있었죠? 요거 공부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여기서 설정 값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1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형태가 어디에 많이 일어나고 이격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이격도 들어가고 어느 이격도 빠질 때가 좋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봉으로 했기 때문에 일봉에 대한 것들을 하면 되죠. 연봉으로 했다. 연봉으로 나는 최장기 투자를 하겠다. 뭐 나는 그냥 데이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 분봉으로 보고 초봉으로 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지표를 여러 가지 찾을 수도 있겠죠. 모두 추가해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CCI를 꺼내든 ADX를 꺼내든 트릭스를 꺼내든 DI 플러스를 꺼내든 LRS 뭐 이런 것을 꺼내든 수익이 높거나 거래 수가 적당하거나 뭐 거래비 승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뭐 승률이 높은 걸 해봅시다. 승률이 높은 걸 하면은 얘네요. VR이 상세 지표 보기 들어가셔서 상세 내역을 보면 되겠죠. VR 25일 4월 13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 얘를 대입해 가지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수식 관리자 마무리됐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검색식 캐치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캐치 완성 검색식에 대한 그 지표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